근데 그런 긴장감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헬스 옵션을 해도 간호학과 경쟁률이 높고 해서 HOA 시험 성적 몇 프로, 그 다음에 헬스 옵션에서 성적, 얘 다 같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시험을 기본 미니멈만 통과한다고 간호학과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조건부로 들어가면 어학만 수료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공과로 이게 단계가 많았잖아요. 네. 어학연수 했죠? 그렇죠. 헬스 옵션 했죠? 그러면서 HOA 시험 보면서 그것도 최소 미니멈 성적이 있었어야 됐죠? 그리고 간호학과가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간호학과 얘기하면 다들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하면은 좋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성적을 내가 미니멈 성적으로 맞춰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량을 얼마나 했는지. HOA는 우선 중간에 통과를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예과 헬스 옵션만 네. 잘 성적을 받으면 네.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네. 그 ELS 때 공부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수업이 너무 쉬웠어요. 재밌고 그리고 공부할 맛도 나고 그게 ELS 하면서 몸에 뱄잖아요. 어떻게 그쵸. 공부해야 되는지가. 네. 그래서 그냥 영어도 이제는 조금씩 들리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생물이나 화학, 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바꿔서 외우면 되긴 하지만 네. 뭐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뭐 영어로 딱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만 이해를 하면 네. 그냥 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화학은 정말 너무 쉽게 했고 수학도 문제만 읽을 수 있으면 답을 다 낼 수 있게 네. 해주고 그다음에 좀 어려웠던 게 생물인데 네. 생물이 이제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객관식도 있고 서술형도 있어요. 네. 근데 서술형에서 인터내셔널이면 문법을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은 답도 틀리면 안 되고 문법도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생물이 오히려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데 네. 객관식이 좀 책만 다 외우면 네. 그냥 다 맞게 네.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술형만 좀 어떻게 커버를 아. 해보자.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막 90 이렇게 맞아서 네. 잘 다행히 통과를 했고 영어가 조금 문제였죠. 처음에는 문법이 한국에서 배웠던 거하고 좀 틀리고 ELS 선생님하고도 조금 틀리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문법을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왜 그런가 했는데 또 본과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ELS하고 조금 다른 예과 때 배웠던 영어 문법으로 네.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좀 다르구나. 근데 예과 때 연습을 했으니까 본과 때는 되게 쉬웠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예과 때는 또 문법도 하지만 리딩도 하고 라이팅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했지만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거였어요. 공부 이렇게 쭉 해보니까 간호학과 온 거 후회는 없어요? 한 첫 주? 네. 간호학과 딱 공부했던 네. 첫 주는 정말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예과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과는 네. 그냥 한국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하면 되는데 네. 본과는 자기가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의 감이나 네. 뭐 좀 이렇게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답이 많대요. 네.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케네디언한테 물어보면 이게 당연히 답이지 이렇게 와요. 근데 저는 그게 뭐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그게 문화 때문일 거라고 네. 다들 하긴 해요. 그거가 되게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막 첫 주 때는 공부할 양도 그냥 뭐 ES 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론 수업도 선생님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리고 뭐 다 이렇게 필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책에서 찾아와봐라 그런 것도 너무 많고 프로젝트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프레젠테이션도 많고 그룹 프로젝트가 제가 그룹 프로젝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애들 많이 있는 데서 서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좀 영어 딸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말을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룹은 말을 안 하면 무시하고 너 왜 참여 안 해? 이렇게 되니까 그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그룹 프로젝트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실습 시험이 사람을 정말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기회가 3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회가 3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가 100점 중에 100점 가져갈 걸 100점 중에 50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에서 만약에 패스를 한다 쳐도 네. 세 번째는 45예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과에서 패스할 수 있는 성적이 65여야 돼. 65 네. 이상. 근데 한 번 페일할 경우에는 55로 떨어지니까 네. 나머지 3개의 시험이나 뭐 나머지 실습 시험에서는 다 100%를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죠. 그 매 시험을 볼 때마다 애들이 네. 미쳐가요. 그 뒤에는 그거밖에 모르고 네. 하니까 이론 시험이나 이런 데도 좀 타격이 가고 음. 네, 실습 시험이 조금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습 시험 때문에 좀 좌절하거나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습하는 간혹 진짜 실습은 네.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 그쵸. 여기서 돌아 누우세요. 네. 뭐 상태가 어떠세요? 이런 네. 거는 안 쓰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서 애들이 너는 왜 말을 못하냐. 그래서 다른 영어는 잘하면서 왜 네. 지금 말을 못하냐요. 걔네한테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그쵸. 문장이지만 저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애들이 막 문장을 정말 알려줬어요. 외우라고.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단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저는 네. 단어 이렇게 똑같이 따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그날 정말 펑펑 울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당해야 되냐. 그럼 애들이 너 정 못하겠으면 네. 내가 써줄 테니까 외워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네. 못하면 배워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네, 하는 말을 거예요? 해줘요. 근데 한국 애들 안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안 돌려서 시켜야 말해주거나 되니까. 네. 자존심 상해하니까. 네. 근데 갑자기 딱 너 못하니까 이거 해 이러니까 완전 타격을 입었죠. 외상처를.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막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엄마한테 솔직히 못하죠. 네. 그 말을 네. 상처받을까봐. 네. 근데 친구들한테 아 나 이거 힘들 것 같다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네. 적응도 되고 내가 이 상태밖에 안 됐구나. 영어가 이 정도밖에 아니구나. 그걸 또 인지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계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공부를 동기부여가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생길 일이 계속 네. 있었네요. 힘들었지만. 여기서 지금 이과생이었잖아요. 네. 고3까지. 근데 그 이과 공부했던 게 실질적으로 헬스 옵션 하고 지금 간호학과 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간호학과에서 도움이 되는 건 생물밖에 없고요. 네. 그 예과에서는 네. 다 도움이 되죠. 근데 수학 되고 수학은 중학교 네. 때까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 네. 그냥 완벽하게 풀 수 있고요. 뭐 이게 분수, 덧셈, 뺄셈, 네. 그다음 소수점 나누기 뭐 이런 네. 것만 할 줄 알면 다 돼요. 그래서 수학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화학하고 생물은 생원, 생투가 다 네. 나와요. 생원, 생투, 화원, 화투가 다 나오는데 네. 생원하고 화원은 무조건 다 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생투도 다 아셔야 되고 네. 화투는 그냥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수리 논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화투는 중요한 것만 배웠어요. 화투를 네. 전반적으로 다 배운 게 아니고 그랬는데도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화학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워낙 잘 알려주기 때문에 전혀 네. 문제 막 어려울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예상 문제지를 나눠줘요. 미리 시험 네, 전에요? 생물이든 화학이든 뭐 수학이든 오. 그 다 같이 풀어요. 답도 맞히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수행평가의 일종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네. 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걱정은 할 필요가 네, 없겠네요. 그래서 성적이 한국 학생들은 네. 예과 때는 다 잘 나온대요. 네. HOA만 잘 붙고 하면 네. 간호학과는 그렇게 되게 걱정 안 하셨다고. 듣기로는 그 헬스 옵션 그 한 클래스가 보통 몇 명 정도 됐죠? 한 클래스가 한 120명? 120명? 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클래스 중에 국제학생, 그러니까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국제학생 비율이 많이 높았나요? 아니면 캐네디언들이 많은지? 그 헬스 옵션 때는 국제학생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막 네. 인도 애들이 제일 많고요. 네. 중국 애들은 한 명도 없었고 네. 그 한국 사람은 한 5명 정도? 4명에서 5명? 네. 네, 인도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인도하고 중동 쪽 이렇게. 거기서 헬스 옵션 하면서 드랍된 학생들이 많았어요? 헬스 옵션 때도 많았다고는 들었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캐네디언이나 다른 나라 애들한테는 그 클래스가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예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수학은 걔네들이 고등학교 때 옵션으로 배우는 거라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준까지도 배우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분수 덧셈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고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간호학과 이제 한 학기 했잖아요. 3학기 남아있는데 한 학기 하면서 바로 실습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마지막 5주. 마지막 5주? 네. 그러면은 실습하면서 처음에 많이 긴장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게 배운 상태가 아닌데 병원 가서 뭔가 실습한다고 하니까 많이 긴장하거나 어려우거나 애로사항 같은 거 없었는지.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습이다 했을 네. 때는 애들끼리 다 축제 분위기에서 너무 좋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진짜 환자 마네킹이 아니고 진짜 네. 환자한테 간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기뻤는데 막상 딱 개개인별로 환자를 배정받고 나니까 아, 저분하고 어떻게 친해지지? 그게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그 나머지 캐네디언 애들은 그냥 자기 나라 언어니까 그냥 서슴없이 수다 떨고 이제 환자분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선생님 말 듣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건 돼요. 네. 왜냐면 그분은 그냥 정상적인 언어를, 진짜 영어를 사용하시니까. 네. 근데 애들은 언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애들끼리 쓰는 언어는 좀 이렇게 막 다른 단어도 섞고 네. 신조어도 막 섞고 이러니까 되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이 제 환자로 네.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말이 좀 어눌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반 영어도 아니고 어눌한 영어니까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해주고 싶어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 못하는 사람, 치매 걸리신 분 그분만 찾아다녔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눈빛으로만 말하니까 그냥 네. 대충 이게 이분이 뭐가 필요하시겠구나. 그냥 그런 거 갖다 드리면 그냥 고개 끄덕이시고 그러면 아 됐구나. 그런데 말하셔서 저한테 뭘 요구하시면 그게 뭔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3-4번 물어보다가 그분이 포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상처 있고 안 물어보게 되고 처음에 되게 그게 싫어갖고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딴 거는 뭐 다른 기술적인 거는 학교에서 워낙 실습 때 그러니까 실습이 아니고 학교 실습 때 그럴 때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실수하거나 떨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할 때 환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해줘요? 자기한테 가장 맞을 것 같은 환자. 그 학생한테? 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얼마 전에 갔다 와보니까 그 학교 실습할 때 봤거든요. 그 병동하고 그대로 지원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네킹을 환자로 해서 이렇게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놨던데 근데 그렇게 마네킹을 대하는 거랑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환자를 대하는 거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 연습을 할 때는 마네킹으로 그러니까 실제 연습이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과의 수업 때는 마네킹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런 롤플레이를 해봐라. 그럴 때는 이제 직접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하긴 하는데 뭐 자기들이 연습할 때거나 아니면 시험 때거나 이럴 때는 진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전혀 마네킹하고 연습해서 뭐 실습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 사람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한 학기 하고 3학기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다시 캐나다 가야 될 텐데 가서 이제 학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조금 아직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캐나다 갔을 때 그 느낌이 다시 올까봐 그게 좀 두렵긴 한데 그래도 적응은 그때보다 조금 더 빠를 거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걔네 만날 거니까 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국가고시를 치잖아요. 4학기 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캐네디언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인터내셔널은 영어도 약하고 걔네 문화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 국가고시에 조금 약하대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담임 선생님이 그러셔서 그거를 가서 공부해야 하니까 그냥 빨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서두르고 있어요.